이건 나중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하루 4시간 일하고 월 120만 원 받는 구조.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가 먼저 사람을 걸러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언이 아니라 이 구조가 어디서 갈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은 나중에 실제 생활비를 지켜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자리는 남아있는데 탈락합니다. 신청은 했습니다. 접수도 됐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습니다. 반면 옆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 바로 됩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작년에도 신청했는데 안 됐어요. 올해도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신청하셨어요? 말이 끊겼습니다. 그분은 동주민센터에만 신청했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분은 대한노인회 집으로 직접 갔습니다. 두 분 모두 같은 날 신청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른 분이 왔습니다. 나이도 많고 일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신청서에 뭐라고 적으셨어요? 그분은 희망시간란에 오전만이라고 적었습니다. 배정 가능 점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차이는 능력 아닙니다. 성실함 아닙니다. 순서 하나, 선택 하나, 시점 하나, 이게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이제 못 받는 건가요? 상담자는 답했습니다. 다음 차수는 가능합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분이 왔습니다. 저도 작년에 놓쳤는데요.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올해는 신청하셨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작년 이력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초기화됩니다. 작년 일했어도 올해 신청 안 하면 명단에서 빠집니다. 한 분이 왔습니다.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1월 첫 주가 가장 확실합니다. 그분은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다른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2월에 신청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2월은 1차 마감 지난 시점입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바뀝니다. 올해는 끝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는 일이 아니라 배정입니다. 둘째,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라 구조 순서입니다. 셋째, 소득보다 중요한 건 기록에 남는 선택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빨리 접수했는데 왜 안 됐어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어디 유형으로 신청하셨어요? 대답이 멈췄습니다. 그분은 공익형을 신청했는데 본인 조건은 사회서비스형이었습니다. 빨리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맞는 자리로 넣어야 배정됩니다. 다른 분이 왔습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자동으로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상담자가 말했습니다. 작년 이력은 참고만 되고 올해는 다시 넣어야 합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또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일했는데 올해 연락이 안 와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올해 신청서 제출하셨어요?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년 초기화됩니다. 자동 연장 없습니다. 다시 신청 안 하면 대기 명단에서도 빠집니다. 한 분이 왔습니다. 소득 많으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소득 기준은 있지만 기록에 남는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은 다시 신청서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은데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기준 초과하면 신청해도 배정 안 됩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일이 아니라 배정.
선착순이 아니라 구조 순서. 소득보다 기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구조, 병원 접수 마감과 같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의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접수표가 없으면 진료는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같습니다. 판결은 접수 이전에 끝납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접수증 받으셨어요?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접수는 했지만 시스템에는 대기로 찍혔습니다. 자리는 남아 있었지만 배정 순서에서는 밀렸습니다. 다른 분이 왔습니다. 일할 수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신청 유형이 본인 조건과 맞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또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신청서를 2곳에 냈는데요.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어디에 내셨어요? 그분은 동주민센터와 복지관에 냈습니다. 중복 신청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먼저 들어간 곳 하나만 인정됩니다. 한 분이 왔습니다. 다시 넣으면 되나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다음 차수는 가능합니다. 그분은 메모했습니다. 다른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신청 날짜를 잘못 알았어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신청 기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그분은 몰랐습니다. 신청 기간 놓치면 다음 차수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몇 달이 갈라집니다. 능력은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도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보는 건 접수 순서와 조건 일치 여부뿐입니다. 병원 접수 마감 넘기면 진료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 접수 시점 넘기면 올해는 끝입니다. 첫 번째, 나이 많으면 우선이다 아닙니다. 기록 먼저 들어간 사람이 우선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75인데 왜 안 됐어요? 더 젊은 사람이 먼저 됐더라고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신청 시점이 언제셨어요? 그분은 3월에 신청했습니다. 더 젊은 사람은 1월에 신청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접수 시점이 판결을 갈랐습니다. 다른 분이 왔습니다. 몸도 성하고 일도 잘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제대로 하셨어요? 그분은 대충 체크했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은 조건 불일치로 판정했습니다. 또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나이가 제일 많은데 탈락했어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언제 신청하셨어요? 그분은 4월에 신청했습니다. 나이 많다고 우선 아닙니다. 기록 먼저 들어간 사람이 먼저 배정됩니다. 한 분이 왔습니다. 그럼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1월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분은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다른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65인데 70 넘은 분보다 먼저 됐어요.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신청하셨어요? 그분은 1월 첫 주에 신청했습니다. 나이 순서가 아니라 접수 순서입니다. 착각 2번째, 작년에 했으니 올해도 된다 아닙니다. 매년 초기화됩니다.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연락이 안 와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올해 다시 신청하셨어요? 그분은 작년 이력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은 매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다른 분이 왔습니다. 작년 일한 건 아무 소용 없는 건가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참고는 되지만 올해 신청 안 하시면 배정 명단에서 빠집니다. 그분은 다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3년 연속 일했는데 올해는 자동 아니에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자동 연장은 없습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작년 이력은 자동 연장 아닙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올해 자리에 들어갑니다.
한 분이 왔습니다. 그럼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그분은 메모했습니다. 다른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연락받았는데 올해는 왜 안 오나요?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올해 신청서 제출하셨어요? 그분은 제출 안 했습니다. 매년 초기화됩니다. 연락 안 옵니다. 착각 세 번째, 일 많이 할 수 있으면 유리하다 아닙니다. 맞는 자리 아니면 바로 밀립니다.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신청하신 유형이 하루 4시간 기준인데 그 이상은 인정 안 됩니다. 그분은 많이 할 수 있으면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은 조건 초과를 탈락 사유로 봅니다. 다른 분이 왔습니다. 적게 신청하는 게 나은 건가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본인 조건과 정확히 맞는 자리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체력이 좋은데 야외 일 신청하면 유리한가요?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야외 일 조건에 맞으세요? 그분은 조건을 확인 안 했습니다. 많이 할 수 있다고 유리한 게 아닙니다. 맞는 자리 아니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한 분이 왔습니다. 그럼 어떤 자리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공익형, 시장형 중에서 본인 체력과 시간에 맞는 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세 가지 착각이 탈락을 만듭니다. 다음 차수는 가능합니다. 당장 바꿀 것 첫 번째, 신청 창구부터 맞춰야 합니다. 많이들 동주민센터만 갑니다. 대기 루트로 들어갑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언제 신청하셨어요? 그분은 한 달 전에 신청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1차 접수처일 뿐, 실제 배정은 대한노인회나 시니어클럽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분이 왔습니다. 대한노인회에 직접 갔는데 바로 연락 왔어요.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가셨어요? 그분은 지인 소개로 직접 방문했습니다. 창구 하나 차이로 결과가 갈렸습니다. 또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어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대기 명단에 올라간 겁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결과는 바로 이어집니다. 한 분이 왔습니다. 다시 가면 되나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대한노인회나 시니어클럽으로 직접 가시면 다음 차수 배정 가능합니다. 그분은 다음 날 바로 갔습니다. 다른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가까운 데 갔어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가까운 곳이 배정처가 맞으셨어요?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까운 곳이 아니라 맞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동주민센터 접수는 대기, 대한노인회 직접 접수는 배정 루트. 이 차이가 몇 달을 결정합니다. 또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복지관에 신청했는데 안 됐어요.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복지관이 배정처였나요? 그분은 몰랐습니다. 배정처가 아닌 곳에 신청하면 대기입니다. 한 분이 왔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아예 의미 없는 건가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1차 접수는 되지만 실제 배정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창구를 바꾸는 순간 대기에서 배정으로 바뀝니다. 다음 차수 가능합니다. 올해는 끝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활동 가능 시간. 둘째, 과거 참여 이력. 셋째, 현재 소득 상태. 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신청서에 오전만 가능이라고 썼는데
안 됐어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신청하신 자리가 오후 포함이었나요? 그분은 자리 조건을 확인 안 하고 신청했습니다. 시간 하나가 안 맞으면 배정에서 바로 빠집니다. 다른 분이 왔습니다. 과거에 한 적 없는데 괜찮을까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신규도 가능하지만 과거 이력이 있으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분은 다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시간이 자유로운데 아무 때나 가능하다고 썼어요.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하다고 적으셨어요? 그분은 아무 때나라고만 적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시스템이 판단 못합니다. 과거 참여 이력이 있으면 우선순위 올라갑니다. 없어도 신청은 되지만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왔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기준 소득 이하면 가능하지만 초과하면 탈락됩니다. 그분은 자신의 소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른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기초연금만 받는데 소득에 포함되나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분은 신청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소득 기준 넘기면 신청해도 배정 안 됩니다. 기준 이하면 가능하지만 정확히 확인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또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대충 체크했는데 그게 문제였나요? 상담자가 말했습니다. 대충 체크하는 순간 점수는 빠지고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항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분이 왔습니다. 저는 항목을 하나 빼먹었는데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필수 항목 누락되면 접수 안 됩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활동 가능 시간 맞지 않으면 탈락. 과거 참여 이력 없으면 밀림. 소득 기준 초과하면 배정 불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틀리면 연락 없습니다. 다음 차수 가능합니다. 올해는 끝입니다. 전공법 세 번째는 전공법입니다. 사회서비스형, 공익형, 시장형. 이 중 본인에게 맞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틀리게 넣는 순간 결과는 바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공익형 신청했는데 왜 안 됐어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본인 조건은 사회서비스형이 맞으셨는데 공익형으로 신청하셨네요. 그분은 유형 차이를 몰랐습니다. 유형 하나 틀리면 배정에서 바로 빠집니다. 다른 분이 왔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이 뭔지 몰라서 아무거나 신청했어요.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체력이나 시간은 어떠세요? 그분은 체력이 약한데 공익형을 신청했습니다. 공익형은 야외 활동 많아서 체력 약하면 중도 탈락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실내 일만 하고 싶은데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신청하셨어요? 그분은 공익형을 신청했습니다. 체력, 시간 안 맞는 곳 선택하면 중도 제외 루트로 들어갑니다. 한 분이 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실내, 공익형은 야외, 시장형은 수익 연계입니다. 그분은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시장형이 뭔지 몰랐어요.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수익 만드는 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은 몰랐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실내, 노인 돌봄, 상담 지원 공익형은 야외, 환경 정비, 공공시설 관리 시장형은 수익 연계, 제품 생산, 판매 지원이 중 하나라도 틀리면 배정 안 됩니다. 또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체력은 괜찮은데 야외는 싫어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이 맞습니다. 그분은 다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분이 왔습니다. 저는 야외 일하고 싶은데 체력이 약해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체력 약하면 공익형은 중도 탈락 위험이 있습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본인 조건 맞지 않는 유형 선택하면 중도 탈락. 다음 차수 가능. 올해는 끝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다음 차수 가능. 대기. 올해 종료. 이건 의지가 아닙니다. 타이밍 판결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일주일만 미뤄도 될까요? 상담자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미루면 다음 차수로 밀립니다. 그분은 바로 신청했습니다. 다른 분이 왔습니다. 다음 달에 신청하면 안 되나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신청하면 올해 배정 어렵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또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이번 달 말에 신청하려고요.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달 몇일이 마감인지 아세요? 그분은 몰랐습니다. 미루는 순간 대기로 밀립니다. 대기로 밀리면 올해는 끝입니다. 한 분이 왔습니다. 당장 해야 하나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다음 차수 가능하지만 넘기면 올해 종료입니다. 그분은 다음 날 바로 신청했습니다. 다른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한 달 전에 신청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이면 이미 1차 마감 지났습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또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신청했는데요.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지난주가 몇 차수였는지 확인하셨어요? 그분은 확인 안 했습니다. 타이밍 놓치면 다시 기회 오기까지 몇 달 걸립니다. 다음 차수 가능. 올해는 끝입니다. 한 분이 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3월에 신청해서 안 됐어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3월은 대부분 마감 지난 시점입니다. 그분은 올해는 1월에 신청했습니다. 다른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올해는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1월 첫 주가 가장 확실합니다. 그분은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다음 차수. 대기. 올해 끝. 질문 첫 번째, 일하면 기초연금 깎이나요? 구조상 크게 줄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기초연금 받는데 일하면 깎인다고 들었어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서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청했습니다. 다른 분이 왔습니다. 얼마나 줄어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월 120만 원 받아도 기초연금은 대부분 유지됩니다. 그분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기초연금이 줄어들까봐 신청 안 했어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소득은 별도 산정되니까 크게 줄지 않습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기초연금 크게 줄지 않습니다. 노인 일자리 소득은 별도 산정됩니다. 한 분이 왔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대부분 유지됩니다. 그분은 신청했습니다. 다른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기초연금이 30만 원인데 줄어요?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하셔도 거의 유지됩니다. 그분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질문 두 번째, 하루 4시간 진짜인가요? 그 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데 더하면 안 되나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4시간 초과하면 기준 위반으로 중도 종료됩니다. 그분은 알았습니다. 다른 분이 왔습니다. 4시간 안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4시간 기준이라 그 이하는 인정 안 됩니다. 그분은 정확히 4시간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3시간만 일하고 싶은데요.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4시간이 기준입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4시간 초과 불가.
4시간 미만 불인정. 정확히 4시간만 인정됩니다. 한 분이 왔습니다. 4시간 30분은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4시간 초과는 인정 안 됩니다. 그분은 메모했습니다. 다른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하루에 2시간씩만 이틀 하면 안 되나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하루 4시간 기준입니다. 그분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질문 세 번째, 나이 제한 있나요? 기준 넘기는 순간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65 넘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분은 바로 신청했습니다. 다른 분이 왔습니다. 나이 많으면 우선인가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나이보다는 신청 시점과 조건 일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분은 나이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64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만 65세 이상 신청 가능. 나이만으로 우선 아닙니다. 신청 시점과 조건 일치가 판결을 갈라놓습니다. 한 분이 왔습니다. 저는 75인데 너무 늙은 건 아니에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나이 상한은 없습니다. 그분은 신청했습니다. 다른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80인데 가능한가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체력과 시간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분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리합니다. 노인 일자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구조 아닙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가져갑니다. 첫째, 오늘 바로 내가 기준에 걸리는지 체크. 둘째, 신청 시점 달력에 고정 표시. 셋째, 혼자 판단 금지, 2곳 이상 교차 확인. 어느 날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이 영상 보고 다시 신청했는데 연락 왔어요.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뭘 바꾸셨어요? 그분은 창구를 바꾸고 유형을 맞추고 시점을 당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분이 왔습니다. 작년에 놓쳤는데 올해는 미리 준비했어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언제 신청하셨어요? 그분은 1월 첫 주에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바로 나왔습니다. 또 한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도 이번에 바로 신청했는데 연락 왔어요.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신청하셨어요? 그분은 대한노인회에 직접 갔습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가져갑니다. 다음 차수 가능합니다. 올해는 끝입니다. 한 분이 왔습니다. 저는 늦었나요? 상담자가 답했습니다. 다음 차수는 가능합니다. 그분은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다른 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저는 올해 포기하고 내년에 하려고요. 상담자가 확인했습니다. 올해도 다음 차수 가능합니다. 그분은 다시 신청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두셔도 좋고 댓글로 본인 상황을 한 줄만 남겨주세요.